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취업의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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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서의 계절 가을. 네. 선생님들 독서를 좀 즐겨 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변명일까요? 좀 나이 들면서부터는 시간도 좀 없는 것 같고 사실 하루에 15분씩만 보더라도 한 권의 책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한 짬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은요? 저도 뭐 책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깊게 이렇게 뭔가 책을 읽으려면 뭔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보려고는 항상 노력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책은 사다 놓고 있는데 서재에 항상 꽂혀져 있죠. 저도 책 사재기를 엄청 해요. 저는 조금 지칠 때는 뭐 이런 거 시 같은 거 좀 읽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거 한 편씩 읽으면 시간이 막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쵸. 쉬고 싶을 땐 그렇게 쉬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런 책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면접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싶다 하신다면 나는 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질까라는 책을 좀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책이 있나요? 네, 이제 막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많이 있어요, 얘기가. 알겠습니다. 당황하시네요. 네. 선생님들 뭐 좀 추천할 책이 있나요? 저는 좀 제 가끔 취준생들한테 좀 추천해 준 책이 있는데 뭐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오래된 책인데 저 그 책 알아요. 네, 굉장히 좀 쉽게 익히면서도 좀 재밌는 책이라서 저는 좀 뭐 비즈니스 감각을 좀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가끔씩 약간 전공도 안 맞는 친구거나 이러면 좀 디테일의 힘. 좀 저는 또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뭐 그냥 좀 비즈니스를 좀 알고 싶다거나 좀 깊은 책을 읽고 싶다라면 뭐 피터 드럭과 관련된 좀 책들을 좀 가끔씩 추천해 줄 때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취업 면접은 취업 스피치라고 하는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가서 두 번째 책은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여자인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화성에서 누가 왔죠? 남자인가 여자가 왔잖아요. 금성에서 누가 왔고 이 책이 예전에 단순히 읽었을 때는 그 연애에 관련된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관련된 책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그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그게 그렇게 좋은 마케팅 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객과 어떤 뭐 사업자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우리 인문사 경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휴식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엄쉬엄. 너무 힘들면 좀 너무 앞다퉈 가지 말고 쉬어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도 좋지만 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면사보도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 같은 프로그램 면사보. 성공 취업을 위한 팁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죠. 함께 하시면서 또 힘을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현대백화점 영업지원 직무로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소개해 주시죠. 현대백화점의 출발은 1977년 8월입니다. 울산에 세워진 현대 쇼핑센터가 그 기초가 됐는데요. 현재는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이 되었죠. 그룹이 돼서 백화점 사업뿐만 아니라 호텔, 급식 사업, 종합 유선 방송, 홈쇼핑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 중이고요. 최근에는 백화점과 아울렛을 집중적으로 좀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원자가 희망하는 영업 지원 직무, 어떤 직무인지 면사보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영업 지원 직무인데요. 마케팅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판매 기획과 회원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판촉 이벤트, 뭐 이벤트 홀 공연, 뭐 상품권 나눔 이런 것처럼 좀 기획을 하고 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기획 업무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담당, 백화점 카드 뭐 발급,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관리는 좀 매출을 고객 접점에서 바로 대면을 하면서 물건을 좀 판매를 좀 올린다면 이건 좀 계획을 해주고 그렇죠. 잘 하게끔 방향을 그쵸. 제시해주는 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영업 지원 직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은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마케팅 지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요즘 자체가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네.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 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까 그 회원 서비스와 관련된 직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카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하고 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그 외에도 뭐 회계라든지 매출 분석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쵸.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좀 요구되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만약에 이 직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 어떤 전략을 세워본다라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네. 전략들을 좀 수립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또 실제 본인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가장 좋은 그런 무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트렌드 파악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백화점이라는 곳 자체가 시즌별로 어떤 월별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어떤 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업계 동향, 경쟁사 좀 그렇죠. 파악하고 알아봐야 있어야죠.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파악해야죠. 서칭 능력을 좀 꼽고 싶은데 네. 동향 파악이 좀 필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트렌드도 파악하지만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잘하고 있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정보 활용 능력이랑 더불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행사를 기획해야 되니까 기획력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태도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전 좀 두 가지를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첫 네. 번째로는 약간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좀 꼼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뭔가 일처리를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우리 회사에 주는지 어떤 매출에 아니면 영업이익에 어떤 매출을 주는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 수치적 감각까지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엔 우리 백화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의 좀 책임감과 좀 어떤 선제적인 대응, 적극성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무엇보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센스, 그 다음에 네. 매출과 연계해서 기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업 지원에는 전 매장의 실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려고 하는 태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업기초 능력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10개 기준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영업을 지원하는 서포팅 역할이기 때문에 네. 현업에 있는 영업팀, 그 다음에 진짜 그 고객들을 만나는 협력업체분들과 굉장히 많은 좀 코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일단 회사이기 때문에 수치 능력.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그 회사 임원이 만약에 이 담당자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결과가 뭔데?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고 매출이 그쵸. 얼마고 몇 명이 모인다는 건지 사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치 능력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리 능력. 그렇죠. 수리 능력. 그렇죠. 수리 능력이죠. 수치 네. 능력이 아니라.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보 능력, 네, 그리고 문제 그쵸. 해결 능력 이 두 가지 꼽고 싶어요. 매출 부진이 되는 그런 이유, 요인을 좀 분석하는 자세
기본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 뭐 매출 현황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 능력 강조하고 말씀을 싶습니다. 하신 것처럼 사실 CRM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일을 한다는데 백화점의 매출도 사실 20%가 80%의 매출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되게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기획할 수 있는. 예. 네, 현대백화점 영업 지원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현대백화점 영업 지원 직무 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일단 3가지 채용 방법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워너비 패셔니스타라는 전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캠퍼스 리크루팅, 세 번째로는 캠퍼스 리퀘스트라는 네. 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워너비 패셔니스타는 좀 스펙 타파 오디션 어떤 형식을 좀 띠고 있고요. 학교나 전공이나 뭐 학점, 어학성적 약간은 정량적인 어떤 요소도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노스펙으로 서류 전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글 500자를 좀 작성하는 건데 네. 사실 좀 쉽지는 않겠죠. 맞아요. 제가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500자 안에 자기를 표현하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캠퍼스 리크루팅이 있는데요. 현직 인사 담당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지원자가 현장 면접을 보고 뭐 서류 전형까지 실시를 해서 지원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좀 면접을 보는 전형. 좀 가장 아마 현대백화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캠퍼스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좀 학생들을 좀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서 서류 전형 후 당사 면접 전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좀 스펙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영업 관리나 뭐 매장 관리 이런 거는 좀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네. 영업 지원은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네. 영업 지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쪽 분야도 유통에 관련된 뭐 마케팅이나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전반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통 업체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인턴십이나 이런 걸 좀 했었을 때 뭔가 본인이 약간 능동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뭔가 새롭게 기획을 했다거나 뭐 성과를 냈던 것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뭐 좋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그 산업 내의 특성도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내가 그럼 사람들한테 이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했고 우리 점장님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그 뒷단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유인적인 요소를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전략,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이라든지 네. 뭐 홍보대사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업을 하려면 매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즌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런 그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현장의 경험이 없다면 저는 뭐 동아리나 이런 행사에서 행사 기획,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기획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좀 그걸로 네.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그리고 영업 지원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를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했네요. 네. 부전공. 저는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북한학을 네. 한 것이 굉장히 요즘에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남북 협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약간 대세 자체가 경합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어떤 네. 측면에서 북한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요즘 친구라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사라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네,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전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그쵸. 정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에 현대백화점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 가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치가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저 때는 북한 경제학이라는 수업만 들어도 이거 왜 들었냐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면접 가서. 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관심의 대상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학점이 낮아요. 네. 북한학은 좋았는데 학점이 좀 낮아서 네. 분산된 건지 아니면은 이거 경제학 쪽에 관심이 좀 없었던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르웨이에서 영업
팀에서 뭐 지금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참 좋은 이야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게 네. 많이 질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고객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죠. 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학습 지원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배가 고파지네요. 뭐죠 갑자기?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유통업체는 아니지만 좀 네.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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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년 3개월이면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고객의 성향이나 이런 특성을 좀 느낌으로라도 그렇죠. 센스로 좀 발휘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질문거리들이 호감을 가지고 할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네. 저는 그 코트라 서포터즈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여기 해외 시장 뉴스, 뭐 카드 뉴스 이렇게 제자리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오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강조하는 그 디테일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외 시장 뉴스 기억에 남는 어떤 뉴스는 무엇이었냐 제작했던 어떤 내용에서 뭐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얘기해봐라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인데요. 1번 항목은 성장 환경 및 성격. 지금 현대백화점이 다 500자 이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잘 쓰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쵸, 쉽지 구체적으로 않죠. 뭐 요약해서 쓰라고 하는데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평가한다기보단 네. 면접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취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교환 학생 네. 활동, 그다음에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 있었던 경험, 그다음에 서포터즈 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일단 되게 좀 뚜렷하게 썼는데 첫째 줄에서 성취지향적 성격을 네. 갖고 있다. 전 이런 글도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죠. 명확하고 두 네. 가지로 무엇을 어떤 사람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스 자체도 좀 사람들이 노르웨이 교환학생에 대한 뭔가 호기심을 좀 자극할 수도 있고 네. 또 코트라에서 일해봤다는 것도 약간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게 힘들지만 좀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분야에 잡고 도전하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올렸다는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친구가 협업 기업을 취재하면서 사업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일 것 같아요. 영업 지원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각도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매출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지 이런 네.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열정으로 했어요. 네, 노르웨이에서의 영업.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마크로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윗부분 일본에서 뭐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떤 회사였고 네. 여기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뭐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네. 한 달 내에 정기 고객 5명 이상을 발굴할 것? 왜 이랬어야만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스카우트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유학 시절에 어떻게 스카우트가 또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좀 설명들이 조금만 좀 나아졌으면 네.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당시의 목표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본인이 세운 거잖아요. 5명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본인이 세웠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롤을 주어준 건지 그리고 보통 영업을 하면 그 자기에게 목표가 있잖아요. 할당량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이 5명을 내가 했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목표를 했다는 거 자체를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3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그리고 내가 적합한 이유를 쓰는 난인데요. 네. 3가지 키워드로 강조를 했어요. 분석력, 통찰력, 기획력. 네. 근데 첫 번째 분석력에 대한 데이터와 네. 숫자를 보며 분석력을 키웠습니다. 네, 보면은 키워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네. 네. 그것도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저도 할 건지 물음표를 여기다 해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용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 두 번째도 궁금한 게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트렌드를 읽고 통찰력을 길렀다. 이해와 통찰은 다르거든요. 이 트렌드를 보면서 어떤 통찰을 한 건지 그렇죠. 그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대체로 지금 우리 3개 항목을 보게 되면 성취지향적이다, 열정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맨 앞에 평소 도전적인 성격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열정 펄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항상 면접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왔는데 열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저희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면접 이미지에서 잘 연출하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네. 현대백화점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3번에서 뒷부분이 지원 직무를 한다면 앞부분의 지원 동기에 그럼 나는 왜 현대백화점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롯데를 써도 되는 거고 신세계를 써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항목이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쓰는 항목입니다. 매출 극대화를 이끄는 전문 마케터가 되겠다. 네. 저는 여기에서 전문 마케터라고 굳이 이 글자를 바꿔서 해야 될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있고요. 영업 지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전문가로서 어떤 거를 좀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용어로 좀 썼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죠. 마케터로 하겠다라고 해서 키워드, 물론 그 직무 내용이 비슷하다고 앞서 설명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몰링족을 위한 그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일 클래스나 공연, 전시, 이벤트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궁금하고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실 어찌됐건 이게 마케터의 역할이니까 그다음에 나는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1번, 2번, 3번에서 현대백화점이 안 나왔으니까 네. 내가 니네 회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보이더라. 나의 이런 내가 위에서 얘기했던 3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꾸며볼게라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전략 부분을 조금 써주면 네. 그게 확실히 더 나은 입사 포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지금 지적하신 것대로 여기에 현대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빼면 이거 어디에도 넣을 수 있도록 네. 되게 회사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입사 후 포부에도 현대백화점의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는 다른 백화점도 지금 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현대백화점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그래도 이 분야에 잘 맞춰 잘 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뭔가 하는 업무만 그냥 좀 뭔가 나열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그렇지만 알찬 생활을 한 것 같은 네. 맞습니다. 홍예슬 지원자의 입사 서류 컨설팅까지 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슬 씨가 준비한 1분 자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백화점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홍예슬 지원자라고 합니다. 영업 지원 업무의 경우 고객 관리부터 시작해서 매출 및 실적 관리, 입점 관리, 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기획하는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있어서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적인 면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의 멀티플레이어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다양한 유관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유통업계 중에서도 특히 백화점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현대백화점만의 강점과 차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고객과 현대백화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그러더라 안녕하십니까? 그 승무원분들이 네, 네. 인사하시는 그것으로 인사를 하시네요. 네. 그냥 이렇게 저는 비주얼만 본다면 전 자켓을 좀 입고 좀 분석적인 어떤 그런 면모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내용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멀티플레이 역량이 그래서 어떤 건지가 안 나와 있고요. 본인의 역량 소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네. 실적 관리, 입적 관리를 잘하겠다, 협업하겠다, 그래서 매출 극대화 시키겠다, 어떻게라는 물음이 남아서 좀 자기의 직무 능력을 좀 키워드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저도 이 영상은 1분 자기소개가 아니라 1분 직무 소개였어요. 본인의 이야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 파워는 좋은 것 같은데 약간 밝음이 좀 부족해서 좀 밝으면서 목소리 파워가 있으면 훨씬 더 호감을 더 줄 수 있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저도 봤더니만 뭐 이 직무를 너무 나열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 직무는 뭘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좀 직무 소개를 좀 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 여전히 뭔가 현대백화점을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어떤 것까지 뭐 조사를 해봤다든가 좀 이런 게 더 나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현장 면접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경우 사실은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현장 면접에서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좀 뭔가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큼 준비를 해오고 이렇게 많이 알고 온 사람이라는 걸 좀 더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류에서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요. 기대를 해서 그런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도 모의 면접을 보면서 또 홍예슬 씨의 그런 매력은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